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외환 시간에는 US 달러 대비 중국 인민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국기인데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있는 게 중국 인민비의 통화 심볼입니다. 한국에서는 위완화, 인민비라고도 불려지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런민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위엔이라고 불려지는데 바로 이 위엔의 첫 번째 약자인 Y를 따와서 이러한 심볼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통화 심볼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중국어로 하면은 위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통화가 FX 마진 거래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단은 키움증권에서는 불가능해요. 이게 거래 가능한 통화쌍인데요. 키움증권에서는 CNY, 차이니스 위엔을 통화를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미국 주식들을 거래를 할 때 사용을 했던 플랫폼인 Thinkorswim이라고 하는 플랫폼 상에서도 이렇게 정보가 NA라고 적혀 있어요. Not available,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왜 중국 인민비가 FX 마진 거래가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비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야 됩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와 같은 글로벌 통화로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처럼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달러에 비해서 뒤처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정성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대신에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 달러 역시 규제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만약에 통화가 불안정할 때 상승과 하락이 폭이 너무 클 때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면 바로 금리를 interest rate라고 하죠. 이 금리를 상승을 시키거나 하락을 시키는 등,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인쇄를 하거나 또 인쇄를 줄임으로써 통화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데 규제를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면은 자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생산한 게 외국에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통화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면 이 통화의 가치를 내리고, 또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또 통화의 가치를 내리는 식의 엄격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의 인민비를 많이 거래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동성인데요. 미국의 달러는 이 화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예요. 물론 중국 역시 많이 되는 거래 통화이긴 하지만 미국은 그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거래가 되는 통화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원자재를 비롯한 대다수의 상품이 달러를 기초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통화의 유동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미국을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없는 화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보장성인데요. 중국 금융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비개방적이에요. 그리고 불투명한 중국 회사들은 여전히 당국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 회사들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그 회사의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재정 상태를 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회사들의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나 아니면 한국의 경우에는 쉽게 이러한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게 매우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고 비개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금융시장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통화가 비교적 유동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국을 대체할 수 없는 통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확장함에 따라서 위안화가 전 세계에 더 많이 유통되고 사용될 것이라는 거는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국 런민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1948년 중국 인민은행이 처음으로 런민비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49년도부터 1970년대까지 수입을 대체하는 전략으로 높은 가격을 고정을 시킵니다. 이때 고정을 시켰던 가격이 1.5위안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1.5불이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6.8위안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비해서 비교적 매우 중국 통화의 가치가 높았던 겁니다. 이렇게 통화 가치를 높였던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비교적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를 매우 높게 함으로써 수입품으로 자국의 물건들을 대체를 하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다른 국가에서 수입품들을 많이 사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고정을 시켰었는데요.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1994년까지는 수출 전략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절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달러로 살 수 있는 통화의 인민비의 가치가 8.62위안화입니다. 이때 1.5위안에 비해서는 통화의 가치가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가 절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즉 1980년도에 들어서는 중국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비교적 품질이 좀 더 좋아졌고 그리고 외국에다가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국가의 통화를 매우 크게 평가를 절하를 시켰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1달러당 평가 절하를 시킨 게 8.62위안화까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1997년에 들어서 2005년까지 수출 전략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고정을 시킵니다. 8.27위안화에다 고정을 시켰고 그리고 2005년에 들어서는 고정 환율제를 해제를 시킵니다. 해제를 시키자마자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2008년에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터짐에 따라서 다시 환율을 조정을 하고 그 뒤로는 다시 해제를 했다가 또 지금은 현재 다시 환율을 조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글로만 보는 것보다 실제 통화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되겠죠? 통화의 가치, US 달러 대비 중국 인민비의 통화의 가치 차트입니다. 지난 25년간 1995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통화의 가치를 보시면은 좀 비정상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통화의 가치가 약 8.20에서 8.30 사이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시켰던 게 바로 자국의 물건을 외국에다 더 많이 수출을 시키기 위해서 고정을 시켰던 거죠. 그렇게 고정을 해제를 하자마자 갑자기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달러로 살 수 있는 중국 인민비의 통화 양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줄어들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자마자 다시 통화를 고정을 시켰다가 또 다시 해제를 시키니까 갑자기 또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다시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통화의 가치를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조정을 하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통화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이 FX 마진 거래, 외환 거래로 중국 주식에다 투자를 못하게 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통화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화의 가치를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거래를 불가능하게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제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면요. GDP, Consumer Price Index, 실업률, 경상수지 GDP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가장 보기는 먼저 지금 현재 1달러로 살 수 있는 중국 위안의 가치가 6.46위안화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하지만 1달러로 살 수 있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6.46위안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먼저는 GDP 한번 볼게요. GDP 보시면은 작년 2020년 4분기 GDP가 예측을 했던 3.2%보다 훨씬 더 낮은 2.6%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GDP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Consumer Price Index 한번 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을 했던 1.0%와 똑같은 동일한 1.0%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업률도 그래도 비교적 작년 7월 달부터 5.7%부터 5.2%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죠. 그리고 예측을 했던 것과 비슷한 5.2%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상수지가 12월 달에 예측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흑자인데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측을 한 것보다 더 높은 흑자를 이뤄냈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9월달 빼놓고 7월달, 8월달, 10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 무역 수지가
흑자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낮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수출은 많이 했지만 자국 내에서 생산과 그리고 판매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컨트로버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채 비율을 찾으려고 많은 정보를 뒤졌는데 좀 다른 부채 비율들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스태티스타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에서 예측을 한 2020년도 부채 비율 대비 GDP가 61.7%였습니다. 61.7%였는데 제가 CNBC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으로 치면 조중동과 같은 뉴스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찾은 정보에 따르면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300%라고 합니다. 그리고 335%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또 다른 정보, 루터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경제 인터넷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가 GDP 대비 300%를 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300%를 넘었고 그리고 이 기준이 무려 2019년 기준으로 300%를 넘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300%가 전체 글로벌 15%다 차지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웹사이트, 더 스트리트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17%라는 것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317%라고 하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맞는 건지 아니면 스태티스타카의 정보인 61.7%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게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정보를 제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정말 317%인지 아니면 65%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317%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가 또 정보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201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4.35%예요. 이상한 게 2015년 이후로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가 한 번도 변동이 된 게 없는데 그 이유가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라는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20일자로 새로운 메커니즘의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만 우대금리로서 3.85%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빌리게 되면 3.85%에 대해 해당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 정보로는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GDP를 보면은 중국의 GDP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낮은 2.6%였습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역시 1%, 실업률은 5.2%, 경상수지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75.42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과연 중국 인민화에, 위안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테크니컬 분석 한번 해볼게요. 테크니컬 분석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할 게 없는 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지지선과 저지선 사이에서 가치가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지금 현재 지지선 가격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테크니컬 분석적인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 상으로 중국의 GDP가 2.6%예요. 예측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20년은 317%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2020년 부채 비율이 220%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300%입니다. 중국 GDP가 이렇게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중국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인쇄를 하고 프린팅을 함으로써 국가의 자산들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함으로써 해외에다가 물건을 더 많이 판매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점점 더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부채 비율을 키울 수 없는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결국에는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건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렸을 때 중국이 미국과 같은 글로벌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동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야지만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가 이러한 금융시장에 개방을 한 걸 보고 그리고 또 통제를 하지 않는 걸 보고 거래를 더 많이 하고 중국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미국과 같은 글로벌 통화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부채가 점점 더 상승하는 가운데서 과연 중국이 변동환율을 할 것이냐?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손으로 계속 조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변동환율이 찾아오고 금융시장이 미국처럼 이렇게 개방이 됐을 경우에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글로벌 통화로 인해서 점점 더 중국의 통화 시장을 비롯한 모든 주식시장이 미국을 뛰어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